안녕하세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 세종대왕이 걸렸다는 임질, 과연 그것이 성병일까요? 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세종대왕의 자녀들을 주제로 다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종이 갖가지 질병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복, 대단한 자식복을 자랑할 만큼 많은 자녀를 생산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18남 4녀를 두셨으니까 많죠. 그런데 이때 제가 이 세종이 걸렸다라는 지병을 열거하면서 당뇨, 두통, 이질, 다리 부종, 수전증, 풍질, 임질 뭐 이런 식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독자 그다음에 이 청취자가 지적을 해왔습니다. 열거한 세종의 지병 중에서 임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한 건데요. 요컨대 이런 얘기예요. 아니 세종대왕께서 성병에 걸렸다는 거냐라는 어떤 가벼운 항의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찾아봤었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 대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임질하고 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질은 임균이 일으키는 성병이고 주로 성교로 옮아서 요도 점막에 침입하고 오줌을 누를 때 요도가 몹시 가렵거나 따끔거리고 이 고름이 심하게 난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질은 성병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해괴한 일이지 않습니까? 망고의 성군이라는 세종대왕께서 성병에 걸렸다는 거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거짓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종대왕 스스로가 내가 임질에 걸렸다라고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이 소갈증, 당뇨입니다. 당뇨와 부종의 뿌리가 아직 근절되지 않았는데 이제 또 임질을 얻은 지 열하루나 되었다. 바쁜 정무를 처리하면 기운이 노곤하다라는 1438년 세종실록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종실록은 이 무렵에 임질로 고생했던 세종의 투병기를 아주 세세하게 날짜별로 계속 정리를 합니다. 임질이 도졌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임질에 걸린 분이 세종뿐이 아니더라. 이 세종의 버금가는 성군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성종. 이 성종 역시도 또 같은 또 임질에 걸렸다. 이뭐 성군이 또 임질까지도 그렇게 또 대물림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성종실록을 보면 성종이 임질 때문에 경연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승정원에 알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생종, 성종, 세종 뭐 이런 성군이 임질에 걸렸다는 것이니까 사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좀 이상한 게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요. 만일 임질이 성병이라는 걸 알았다면 세종이나 성종 같은 분들이 내가 성병에 걸렸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기록을 뭐 이 실록에 적어놨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임질이 성병이라는 기록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고려사 절호에 따르면은 원나라 간석기에 두 번이나 왕위에 오른 못된 임금이 있어요. 망난인데 충혜왕이 있는데요. 천하의 남복군이었거든요. 정말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그런 폐륜 행각을 저질렀는데 이 남봉군이 여인들한테 임질이라는 성병을 옮겼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종이나 성종이 임질에 걸렸다는 기사에 정말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거론을 못했던 그런 요인도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 충양의 임질과 또 세종, 성종의 임질은 어머니 다른 병이다라고 합니다. 동의보감과 같은 그런 의서에 보면 임질의 증세에 대해서 힌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임질은 소변이 잘 통하지 않는 병이다. 신이 허하고 방광에 열이 있을 때 생기는 병이다. 소변이 줄고 잦아지고 그다음에 잘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팽팽하고 당기면서 통증이 배꼽에 이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보면 꼭 여러 결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러 결석에 걸려봐서 알지만 이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부에 비견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돌과 모래 같은 것이 이제 요도에 끼어 있으면은 이게 오줌도 잘 나오지 않게 되고 또 오줌이 안 나오니까 오줌길이 빵빵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통증이 엄청나게 시달리게 되고요. 또 가다가 또 이게 딱 뚫리게 되면은 이 돌이 끼었다가 이렇게 딱 흘리게 되면은 또 거짓말처럼 낫게 되거든요. 또 그랬다가 막히면 또 아프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반복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보면은 전형적인 요로결석의 증세를 우리 세종이나 성종이 앓고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년 전에 이 고고학자인 이선복 서울대 교수가 이 세종의 임질 증세를 주제로 이 흥미로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1441년에 어떤 세종실록에서 단서를 찾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의관이 세종한테 이렇게 아뢰입니다. 대전본초라는 의서에 이르기를 이 병력침, 그 뇌부라고도 하는데요. 병력침은 독이 없고 그다음에 임질을 다스리는데 갈아서 먹거나 혹은 달여서 먹어서 복용한다 라고 합니다. 병력침이나 뇌부 같은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선사시대 석기 같은 거거든요. 돌칼이나 돌도끼, 돌화살쪽 같은 겁니다. 그 뭐 예전 사람들 보면은 이게 되게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보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무슨 천둥과 벼락을 관장한다는 뇌공이 밑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냐. 그래서 병력침, 뇌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죠. 그런 도구라고 이제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대의 의관이 이 대전본초를 인용하면서 임질 치료제로 돌칼과 돌도끼, 그다음에 돌화살촉 등을 갈아서 먹는다. 또 이를 널리 구하라는 명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아뢰게 된 거죠. 그때가 사실은 세종이 임질 발작 때문에 무척 고생했던 때였거든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실제로 세종실록을 보면 전국에서 이제 돌칼, 돌도끼 이런 것들을 바친 사람한테 후한 상을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선복 교수는 바로 이제 그 세종이 걸렸다는 임질이 성님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요로결석이거든요. 요로결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뇌부 선사시대 석기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옳은 견해인 것 같아요. 물론 조선시대에는 세균 감염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뭐 당시 의료진들이 세종의 임질이라는 것이 성접촉에 의한 어떻게 보면 세균 감염인지 아닌지 단순한 요로결석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아무렴 세종대왕께서 그러한 망측한 성병에 걸렸겠습니까? 뭐 상고의 통증을 방불케 한다는 그런 요로결석을 치료하려고 선사시대 석기까지 갈아 먹으려고 이렇게 갈아 드시려고 했겠죠. 그렇게 믿기로 하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